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박하늘입니다. 합격을 넘어 만점까지 여러분과 함께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에 대한 모든 지원을 아낌없이 해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50회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이 실시가 되었죠.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급히 해설 강의를 빨리 좀 올려드리고 싶어가지고 뒤에 일정을 좀 다 빼고 밤늦게 촬영을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다음날 바로 확인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하고 해설 강의를 바로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2020년 10월 24일, 20년, 즉 올해 마지막 시행된 5번째 시험이었습니다. 심화로 바뀌고 나서 문제 난이도가 들쑥날쑥한 상황인데 49, 48회, 특히 48회는 굉장히 쉽게 나오다가 갑자기 엄청나게 상상을 못할 정도로 난이도가 급상승하면서 많은 수험생들께서 시험 보신 분들께서 1급을 목표로 하셨다가 2급, 3급 또는 과락까지 하신 분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능검 50회 심화 문제 분석부터 저희가 해드릴 건데요. 과거에 얼마 전에 저희가 50회 실시하기 전에 바로 직전 총정리 라이브 특강하지 않습니까? 최근부터. 이 직전 총정리 때 저희가 31회를 통해서 전체적인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를 해드렸는데 거기에서도 꽤 많이 나왔다라는 거 조금 자랑을 좀 하면서 좀 들어가도록 할게요. 주로 이 해설 강의는 합격하신 분들, 떨어지신 분들보다는 다음 회차를 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죠? 다음 회차를 대비하시는 예비 수험생들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 문제 분석이라던가 또 본인의 약점 공략을 하면서 해설 강의를 많이 보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어서 먼저 50회 시험 합격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합격하신 분들은 이번 이 시험 합격을 계기로 한국사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평소에도 종종 한국사를 좀 관심 있게 또 이렇게 교양 과목으로라도 계속 공부하시기를 바라고요. 떨어지신 분들은 다음 회차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회차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50회 심화 이 해설 강의 보지 마시고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십시오. 문제부터 풉시다. 근데 문제 푸시다가 중요한 것은 설명은 절대로 벗어난대요. 설명 보지 않고 앞에 찾아보지 않고 문제를 푸시고요. 본인이 몰랐던 건 반드시 옆에 체크하시고 찍은 거 채점해서 맞았으면 다시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찍은 문제는 옆에 하트 표시라던가 역삼각형 표시라도 해두시면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두셔야 되겠어요. 문제부터 푸시고 나서 두 번째 빨간 펜, 색깔 펜. 빨간 펜을 통해서 우리 또 제 해설 강의의 특징은 각 보기 다 때려잡고 있지 않습니까? 분석 다 해드리잖아요. 분석했던 내용, 자신이 맞은 문제도 분명히 보기에서 몰랐던 게 있을 거예요. 1, 2, 3, 4, 5번 중에 3번, 4번 몰랐던 게 있을 테니까 몰랐던 것을 빨간 펜으로 반드시 표시 또는 필기를 하시면서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모아서 노트에다 정리를 해두시고 계속 공부를 하신다면 이 본인의 약점을 채워나가면서 이 성적, 실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겠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문제풀이라는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문제풀이는 실력 점검입니다. 실력 점검. 실력 점검으로 끝이에요. 자, 그럼 실력 점검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거죠. 본인이 몰랐던 거 반드시 필기를 해두시고 노트에 따로 정리를 해두신 뒤에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 40회차 문제 계속 몇 번 풀어보신 분 아시겠지만 반복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본인이 노트 정리를 계속 차곡차곡 해 나가다 보면은 아, 이런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예상이 될 수 있고요. 몰랐던 것을 체크하고 살을 채우기 위해 문제풀이를 실력 점검을 넘어서서 필기한 뒤에 암기까지 이렇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해설 강의 활용법이 되겠어요. 저희가 이제 글들을 보면서 여러분께 이 이야기들을 좀 많이 보고 있는데 49회차 때 글자가 좀 너무 작다라고 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요. 조금 확대를 해서 좀 더 크게
크게 보일 수 있게끔 확대를 해서 50회차 해설 강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준사, 네이버 카페 한준사의 최신 강의와 다양한 콘텐츠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한준사 카페에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거의 뭐 실시간에 가까운 댓글로 여러분 궁금증도 다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한준사에서 함께 하시면 좋겠어요. 자, 50회 한번 분석해 볼까요, 우리? 자, 50회 난이도는 당연히 상입니다. 풀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50회차 특징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심화편으로 바뀌고 나서 계속 강조드린 것, 인물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인물사 문제. 인물사 문제. 그래서 인물사 특강도 따로 저희가 탑재해서 올려놨었죠. 인물사 특강, 특히 개편된 한국사에 나오는 인물사 전체를 다 다루면서 저희가 살펴봤으니까 인물사를 좀 중요하게 51회, 52회 대비하시는 분들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겠어요. 자, 고난도 문제 한번 찾아볼까요? 좀 많이 뽑아놨죠? 16번 귀주성 전투, 요거 함정 때문에 뽑아봤어요. 아마도 귀주 대첩하면은 고려 시대 거란의 3차 침략, 강감찬의 귀주 대첩, 요걸로 함정에 빠질 수 있지만 몽골과의 항쟁 때 박서의 귀주성 전투가 있었다라는 거 함정 때문에 좀 집어넣어봤고 19번에 2번 동평관, 용어가 조금 생소해서 저희가 19번 해설 강의하면서 해설해드리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다음 22번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초기 때 나왔던 거 천주교 박해 사건 순서. 신해 박해, 신유 박해, 병인 박해 이 순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40회차만 대비하신 분들은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다음 24번은 시기별 농서. 우리가 공부한 게 크게 뭐 고려시대 들어온 농상지묘랑 조선전기, 세종대왕 키워드, 우리나라 키워드, 우리나라 농서, 농사, 직설 주로 이 두 개만 공부하고 오거든요. 충분히 정답은 맞히실 수 있어요. 농사직설이 정답이라서 문제 맞힐 수 있지만 다른 보기에 나와 있는 농서도 눈여겨보셔야 되기 때문에요. 24번 시기별 농서를 좀 넣어놨습니다. 25번에 박세당 종종 출제가 되죠. 박세당이 쓴 저서라던가 이 박세당이 추진한 이 성리학의 이런 변화 이런 내용과 관련해서 단독 문제, 인물사 문제로 출제가 됐고요. 32번 문화 시기. 한국사의 꽃이죠. 시기 문제 어렵게 좀 출제가 됐습니다. 자, 35, 39번 역시 인물사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이 인물사 문제가 많이 나오는 거 알 수 있겠고요. 조금 생소한 이름, 굉장히 돈이 많아서 연해주 지역에 이 독립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준 최재형 선생, 또 연해주의 이제 이동영 선생이 35번, 39번에 나와 있었고 46번, 47번 진짜 중요했죠. 현재 재헌헌법부터 대한민국 9차 개정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헌법 개정, 헌법의 사료 분석으로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는 일종의 신유형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헌법의 내용까지도 내용에서 키워드를 좀 잡아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48번 대한민국 정부 특징은 항상 나오죠. 근데 조금 고난도 문제로 출제가 되어서 48번에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0번 광주대단지 사건은 종종 나오는데 많이들 놓치고 오시는 부분이 되겠고요. 이 출제자들이 얼마나 고민을 하면서 출제한다라는 걸 느낌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보시면 주로 근현대사가 역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왔음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현대사 난이도가 엄청나게 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려드리는 근현대사 총정리 특강과 인물사 특강 이런 것들을 활용하셔서 마지막 점검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건 해설 강의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설명보다는 어떤 키워드를 잡고 풀어야 되는지, 보기 오답은 어떤 건지 요거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1번부터 우리가 한번 때려 부셔봐야 되겠죠. 때려잡으러 1번 가볼까요? 50회차 1번 선사시대 문제 전혀 어렵지 않게 항상 나오는 모두 우리 지금 구석기, 주먹도끼 전문가니까 선사시대 문제 어렵지 않게 푸셨을 것 같고요. 자, 키워드는 첫 번째 줄부터 바로 나옵니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 있죠? 개무식하다. 우리 직전 총정리 때도 제가 구석기 강조드렸는데 그대로 나왔어요. 주먹도끼와 집게. 개무식한 이름 구석기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구석기.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 동굴 위치 이름 외우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 공무원 한국사에서 다루는 거예요. 자, 반달돌칼로 벼를 수확하였다. 청동기 유물이죠. 키워드 뭐 말씀드리자면 반달돌칼 모양을 통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요거 청동하고 튀어나오는 거 1번 청동기가 되겠고요. 2번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하였다.
구석기 시대 이동생활, 동물과 막집에서 거주를 했죠. 정답 2번이고요. 3번, 거푸집을 이용하여 청동무기를 제조하였다.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거푸집은 이제 후기 청동기부터 철기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뭐 청동기, 철기를 함정으로 파서 거푸집 이렇게 내지는 않고, 그러니까 보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거푸집은 이제 청동기, 철기 때 모두 발견이 되고,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독자적인 청동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 유물이 되겠어요. 4번 빗살무늬 토기는 신석기. 가락바퀴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을 만들었다. 신석기의 특징이 되겠죠. 구석기 정답은 2번. 쉽게 나온 문제 역시 1점짜리로 출제가 됐습니다. 요거는 뭐 크게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다 박사들이시니까. 자, 2번.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직전 총정리 때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린 거 그대로 나왔습니다. 고조선 문제 나와 있고요. 고조선. 자, 키워드는 노랑으로 한번 볼까요? 아들을 거쳐 손자 우거왕 때, 위만의 손자 우거왕이잖아요. 우거왕 때. 우거가 바로 키워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거왕이 항복하려 하지 않았다. 뭐 지금 얘기. 우거왕은 한무제의 침략으로 멸망해버리죠. 한무제의 침략으로 왕검성이 함락당하면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되는데, 고조선에 대한 특징을 찾는 문제가 2번이었어요. 자, 기억. 22단로의 왕족을 파견하였다. 백제. 무령왕의 특징이죠. 무령왕. 이거 중요합니다. 무령왕 단독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무령왕의 요 리을 갖고 와서 어떻게 합니까? 요거 여기서 22담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죠. 22담로. 니은 단독 문제 역시 나올 수 있는 이 구율제도, 고구려, 고국천왕에 대한 특징입니다. 고구려, 고국천왕. 정답은 자연스럽게 디귿과 리을 5번이 되겠고요. 진범과 임둔을 복속시켜 세력을 확장하였고, 범금 8조, 고조선 8조법 하면 고조선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디귿과 리을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이었고요. 고조선 나올 만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3번 가볼까요? 제가 이렇게 해서 옆에 각 문제 유형과 키워드를 옆에 써드릴 거예요. 여러분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출제가 됐고요. 나올 만한 문제죠, 역시. 여러 나라의 성장. 항상 또 나오니까 여러분 보기를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51회 대비하시는 분들 50회 문제 절대 안 나옵니다. 보기를 가지고 올 수는 있어요. 자, 산천을 중시하며 산과 내바다, 음락의 경계가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도 좋네요, 여기. 이것도 써줬네, 이거. 책화. 책화하면 동해죠, 동해. 동해. 키워드는 책화. 자, 단궁도 있고, 반어피도 있고, 과하마도 있다. 굉장히 많은 키워드를 주고 있어요. 책화뿐이 아니라 반궁, 과하마, 반어피까지 주고 있습니다. 1번, 소도가 존재하였다. 이거 시옷이잖아요. 시옷 키워드, 사만. 자, 사만의 시옷 하면은 먼저, 신지읍차, 그 다음 소도, 그 다음 뭐 수린날 계절제. 이렇게 시옷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만 키워드는 이렇게 시옷으로 충분히 잡으실 수 있고요. 정사함에 모여 재상을 선출하였다. 이 귀족회의, 백제 귀족회의죠. 백제 귀족회의, 정사함회의. 비슷한 걸로 고구려는 그리고 신라는 각각 알고 계셔야 되죠. 고구려는 제가회의. 모르신 분들 꼭 써놓으시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신라는 화백회의. 기억나세요? 야, 이 화상아, 제대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행동해. 요거 제가 키워드 드렸잖아요. 야, 이 화상아, 군대 제대하고 싶으면 정상적으로 생활해. 화백회의를 이끈 귀족장은 상대등, 제가회의를 이끈 귀족장은 대대로, 정사함회의를 이끈 귀족장은 상좌평. 요거 키워드 한번 드린 적 있죠? 3번, 읍군이나 삼로라는 지배자가 있었다. 옥저와 동의 군장 명칭이 3번, 읍군과 삼로가 되겠어요. 정답 3번이고요. 영고하면은 우리 아파트, 동묘야. 다 나왔네, 이거. 그죠? 고동색, 부영 아파트에서 우리 만나자. 이거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개념 강의 한번 다시 보고 오십시오. 자, 동해, 무천, 고구려, 동맹, 부여, 영고. 영고니까 부여의 특징이 되겠죠. 부여. 자, 1책 12법. 직전 총정리 때도 강조드렸죠. 연필 한다스법. 한자로 훔치면 12배로 배상해야 된다.
부여의 일책시비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동해에 대한 특징 정답은 읍군삼로가 되겠어요. 4번 볼까요? 밑줄 그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용이 검은 옥대를 바쳤다. 요거 종종 나오잖아요. 지금 이 대나무 피리. 대나무 피리. 여기 키워드죠. 근데 키워드 밑에 아예 주고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만파식적을 주고 있죠. 4번 만파식적. 통일신라 이야기가 되겠고요. 통일신라 문제. 통일신라 문제가 되겠고 만파식적에서 우리가 가지고 올 왕은 만파식적에서 우리가 가지고 와야 될 왕 신문왕이잖아. 신문왕. 자, 만파식적 하면은 이제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문무왕의 다음에 등장하면서 왕권을 강화한 신문왕이 되겠어요. 자, 신문왕 하면 진골들을 신문하며 왕권을 강화하였다. 너 어제 군대 왜 모았어? 이거 기억나시죠? 김음도래난 하면 신문왕이잖아요. 김음도래난. 정답 5번이 되고요. 1번 병부와 상대 등 설치하였다. 병부의 비읍. 비읍으로 시작하는 버풍왕의 특징이고 자, 4번은 우선 신문왕. 신문왕. 이사부를 보내 우산국을 복속하였다. 우리 지우개 키워드. 지중왕 하면은 우산국. 지우. 또 지중왕 하면 우경장려. 지우. 이렇게 묶어서 정리했었죠. 마립간 하면 뇌물마립간. 뇌물마립간. 뇌물마립간은 광개토대왕과 연결시키셔야 되겠고요. 4번 매소성 기벌포. 민물고기, 수염 달린 물고기, 매기. 매기 전투 승리, 신라의 삼국통일 문무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4번은 문무왕. 4번 문제 통일신라 나올 만한 문제 신문왕 출제가 됐고 50일에는 즉 문무왕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을 수 있겠죠. 신문왕을 다뤘으니까. 자, 5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시기 문제. 사이시기 문제가 등장했어요. 자, 키워드 한번 가볼게요. 고구려 왕 거리언이 거리언 이름이 좀 헷갈리시면 문맥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구려 왕이 한성을 포위하였다. 한성은 백제의 수도잖아요. 고구려 왕이 한성을 지금 정복하고 왕을 죽였답니다. 즉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계르왕을 제거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가는 5세기 장수왕 때 이야기네요. 장수왕. 자, 나를 보니까 바로 나오네요. 안시성 전투가 등장합니다. 안시성 전투. 나는 안시성 전투. 이거 7세기죠. 자, 당나라의 침략을 막아낸 게 바로 이 안시성 전투였는데 조금 제가 살짝 넘어간 것 같으니까 여기다가 쓸게요. 안시성. 저는 이제 몇 년 완기 정근대사 파트는 조금 지향하는 편이에요. 이러면 너무 한국사가 어려워지는데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장수왕이 이제 5세기고 6세기 되면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고구려가 수나라와 당나라와의 대외 항쟁을 하면서 북쪽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신라가 급하게 성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이 됩니다. 그쵸? 안시성 7세기, 600년대. 고구려가 이제 세력이 약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가볼게요. 자, 미천왕이 서안평을 점령하였다. 미천왕 하면은 여기 고구려 초기 4세기 전쟁에 미친 왕. 을지문덕이 이거 모르더라도 여러분 안시성 전투 바로 직전에 뭐 있어요? 수나라와의 항쟁, 을지문덕의 살수대첩. 이게 정답이 바로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역시 7세기고요. 굳이 말씀드리자면 뭐 612년 요 정도. 당연히 이게 요 사이에 들어가겠죠. 흐름으로 충분히 파악하실 수 있어요. 3번 고국원왕이 백제 평양성 공격으로 전사하였다. 4세기 뭐 근초고왕. 4번이 조금 과거 한능검에서 종종 출제하던 시기사의 문제에서 잘 내는 문제입니다. 별표 쳐두시고요. 관구검이 이끄는 위나라 장수 관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한 것은 3세기 동천왕 때입니다. 이건 좀 알아두셔야 돼요. 3세기 동천왕 관구검이 이끄는 위나라 군대. 자주 나오는 편입니다. 과거부터. 5번 광개토대왕은 장수왕 이전이잖아요. 이전. 요때 들어가죠. 5세기. 요때. 5번은 이전에. 광개토대왕 장수왕으로 이렇게 이어지니까 흐름으로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 쫄 필요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쫄지 마십시오.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자, 6번. 가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문화재청이 김해 대성동과 양동리 구분에서 출토된 목걸이 3점에 대해 보물 지정을 예고했다. 자, 김수로왕 키워드 바로 나왔네요. 김수로왕. 자, 김수로왕이고 키워드 또 하나 김해.
김해하면 금관가야. 가야 제가 정리해드린 거 그대로 나왔어요. 가야. 키워드는 김수로왕. 자, 가야 하면은 두 가지 항상 떠올리셔야 되잖아요. 토기와 철. 강철. 강철 갑옷. 정답 5번. 철이 많이 생산되어 낙랑과 외 등에 수출하였다. 가야 하면 반드시 철을 떠올리세요. 철. 철. 1번 골품에 따라 관등 승진의 제한이 있었다. 뭐 신라의 특징. 골품으로 시작해서 골품으로 망한 나라. 뼈다귀의 품격. 2번 화백회의 역시 신라. 사출도는 부여의 특징이고 여러 나라를 섞어놨네요. 그쵸? 박석김이 돌아가며 왕위를 계승한 것도 신라가 되겠고요. 5번 철하면 가야.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 충분히 예상되는 문제로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무난합니다. 자, 7번. 밑줄 그은 이 왕의 업적으로 오른 것은 이것은 능산리 절터에서 발견된 석조사리감입니다. 능산리 고분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지만 여기 보니까 관산성을 주고 있잖아요. 제가 강조드리는 관산성 전투와 대야성 전투 관련해서 출제된다고 했죠. 관산성 전투. 백제 성왕이 신라 진흥왕에게 배신당해서 관산성 전투에서 죽지 않습니까? 7번은 백제 성왕과 관련된 문제고 키워드는 관산성 전투예요. 관산성 전투. 항상 한능검 키워드 싸움이라는 거, 한국산 키워드 싸움이라는 거 파악할 수 있죠. 1번 익산의 미륵사를 창건하였다. 미륵사 하면 백제 무왕, 서동요 무왕. 동진으로부터 불교를 수용하였다. 백제 침류왕 때 불교를 수용했죠. 고구려보다 좀 뒤늦습니다. 3번 윤충을 보내 대야성을 함락하였다. 이거 나왔네요. 신라의 40여 개의 성을 뺏은 백제 의자왕에 대한 내용이고요. 이 대야성 함락으로 인해서 나당동맹의 배경으로 이어지죠. 나당동맹 배경. 고흥에게 서기를 편찬하게 하였다. 백제 전성기, 전성기 때 역사서 써야죠. 근초고왕. 진흥왕과 연합하여 한강아류를 되찾았지만 관산성 전투에서 배신당하고 말았어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성왕. 역시 예상될 만한 문제가 출제가 됐죠. 자, 8번. 나올 게 또 나왔어요. 남북국 시대하면 항상 한능검에서 빼놓지 않고 다루는 국가. 발해 문제가 8번에 박혀 있어요. 발해. 자, 키워드. 동모산. 당나라 무왕 때 선제 공격. 일본에 국서를 보내 고려국왕이라 하다. 뭐 키워드 엄청 많잖아요, 지금. 동모산, 대조영. 당나라 선제 공격. 스스로 고려국왕이라 하다. 이거 지금 다 키워드 아닙니까? 이거 사실 1점짜리인데 2점이나 줬네요. 자, 굴을 사랑한 신라. 정당성의 대내상.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하였고 독자적인 방식으로 운영을 했죠. 발해 특징 2번이고요. 외사정 신라. 자, 요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위화부 등 13부를 두어 이렇게 좀 생소한 표현 쓰고 있는데 집사부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우리 이렇게 공부하죠. 이 집사부는 13부를 총괄하는 부서라 보시면 되겠고 위화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신라의 행정이에요. 신라 행정. 마진하면은 뭐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궁예. 궁예. 마진. 그 다음 뭐 태봉 이렇게 바꾸죠. 후고구려 마진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발해 문제 삼성 6부인데 정당성의 대내상은 쉽게 나왔고 요 정도 13부를 두어서 행정 업무를 분담하였다. 신라 집사부 중심 운영. 우리가 이것만 공부하셨다면 조금 살 붙이셔서 디테일하게 조금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거 필기하면서 따라와야 되겠죠. 9번 가볼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신 분은 여기까지만 봐도 상주 출신의 견원인 거 바로 파악하실 수 있어요. 상주 가은현 사람이다. 자, 기근이 겹쳐 백성이 떠돌아다니고 이에 가가 무진주를 습격하여 스스로 왕이 되었으나, 그죠? 키워드 하나 더 여기 완산주를 도읍을 하고 있죠. 전주죠, 지금의. 키워드는 완산주. 결혼에 대한 문제, 인물사 문제고요. 3점짜리입니다. 완산주하고 상주 가은현. 이건 기출문제 많이 푸신 분은 파악하실 수 있어요. 완산주가 정확한 키워드입니다. 자, 후당 5월에 사신을 파견하면서 중국과 친선관계를 가져간 게 견훤이고요. 요거 자주 나오죠, 여러분. 광평성을 비롯한 각종 정치기구 마련은 궁예입니다. 후고구려. 후고구려. 신라의 금성을 공격하여 경유왕을 죽게 한 거 견훤이죠, 견훤. 기억, 디귿.
정답 2번이고요. 정계 계백유서 훈유 10조. 요거는 왕건의 업적이에요. 왕건의 업적. 정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10번 가볼까요? 다음 장면에 등장하는 왕에 대한 설명. 정치사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키워드 엄청 쉬워요. 12목, 시옷 들어가는 고려왕, 성왕. 성왕 제가 시옷 키워드 많이 드리잖아요, 성왕. 12목이 어떻게 시옷이 들어가지? 한글로 쓰세요. 12목. 시옷 있어요, 없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럼 시옷 들어간 게 정답 될 것 같은데? 최승로의 시무 18조. 정답 5번. 이렇게 바로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제 강의 귀에 맞게 들린다라는 얘기 많이 들려와요. 문제 풀면 제 목소리가 막 들린다고 하는. 바로 나왔죠. 성왕이 나왔으니까 다음 회차는 이제 광종이 나올 수도 있다. 눈여겨보셔야 되겠고요. 천수라는 독자적 연호 사용은 왕건, 태조. 양현고를 설치하였다. 공부, 예법을 가르치기 위해 공부지능, 예종. 이렇게 생각하면 쉽죠. 시험 보라고 해서 원성이 자자더라. 신라 원성왕, 독서산품과 쌍성 총관부를 공격하여 자주적 이 위상 회복. 우리 고려 공민왕. 보기들 모두 좋습니다. 1, 2, 3, 4번 모두 단독 정답이 될 수 있는 그런 보기가 되겠고 문제 어렵지 않게 성적 문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10번까지 한번 이렇게 선사시대부터 지금 고려 성왕까지 살펴봤고요. 칠판 좀 지우고 11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밑줄근 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키워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줄 나오네요. 개경환도 이후 몽골의 간섭. 그럼 11번의 문제는 고려시대 원간섭기죠. 원간섭기. 여몽연합군, 몽골 간섭에서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1번 훈련도감은 조선, 임진왜란 도중의 창설. 임진왜란 도중. 2번 삼군부 부활, 조선 후기. 흥선대원군이죠. 흥선대원군. 왕권강화 흥선대원군. 3번 중서성과 상서성. 중서문화성과 상서성. 이 이성을 이 성의 개념은 황제가 쓰는 표현이고 분호 왕이 쓰는 표현이고요. 이때 충렬왕 때 원간섭기 때 첨의부로 개편이 됩니다. 정답 3번입니다. 충렬왕 때 첨의부 개편. 첨의부, 도평의사사, 밀직사 이런 식으로 호칭이 조금 바뀌는 충렬왕 때의 특징이에요. 고려 충렬왕. 자, 요거 4번 들리시나요? 자,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조선 정조. 자, 비변사 설치는 조선 중종 때 설치가 됐고 임시기구였다가 상설기구로 이제 바뀌는 건 명종 때로 이어지게 되었죠. 명종. 이때 상설기구화. 비변사 단독 문제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중종 때 첫 설치, 명종 때 상설기구화 정리해 두셔야 돼요. 11번 원간섭기에 대한 내용이었고, 자, 12번 역사서 문제 나올 게 나왔죠. 자, 지금 보면은 부산 범어사 이걸로 푸시긴 너무 어렵고요. 키워드 여기 바로 줘요. 이련이 저수란 이 정도는 우리가 외워야 되잖아요. 12번 고려시대 역사서 삼국유사가 나왔습니다. 삼국유사. 키워드는 이련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단군의 건국 이야기 정말 보너스처럼 나왔네요. 1번이 정답이고요. 사초 시정기능을 바탕으로 편찬된 건 조선왕조실록. 역사서 문제 나옵니다. 이거 다 보기 외워두셔야 돼요. 왕명에 의해 고승들의 전기를 기록하였다. 해동고승전. 가쿤. 해동고승전. 가쿤. 본기열전 등 기전체 형식으로 요거는 정부에서 편찬한 역사서가 이렇게 주제별 서술 방식인 기전체 서술 방식으로 사용되고요. 주로 삼국사기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김부식. 서사시 형태로 고구려 계승의식이 반영된 것은 이규보의 동명왕편이죠. 동명왕편. 이규보. 여기는 김부식. 이 삼국사기 정답이 될 확률 굉장히 높고요. 김부식은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을 진압한 고려의 문벌귀족 라인이구나, 개경파 라인이구나 이렇게 잡으시면서 함께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12번 삼국유사였고, 자, 13번
밑줄건 왕의 재위 기간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이거 연달아 나왔네. 성종 나오면 원래 안 나오는 문제인데, 자, 고려 광종 문제가 나왔어요. 어디 있습니까? 쌍기의 제안으로 과거 시험 처음 실시합니다. 자, 옆에 있는 지공고라는 것은 과거 시험 출제자를 뜻하죠. 키워드는 쌍기. 자, 쌍기. 여러분, 쌍기역으로 생각하세요. 쌍기역, 기억 두 개. 기억 두 개가 뭐가 들어가죠? 과거.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과거. 광종의 키워드는 뭡니까? 기억이잖아요. 기억. 정답 분명히 기억 들어갑니다. 어디 있습니까? 노비가 아닌 사람 검사하는 방법. 노비안. 검법. 4번 정답. 광종. 자, 녹과절은 조선 후기에, 정정할게요. 고려 후기에 너무 이제 파탄이 나니까 이 수조권을, 그러니까 녹봉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녹봉을 줄 재정이 없다 보니까 녹과전을 지급하면서 버텨나가기 시작합니다. 고려 후기 관리들에게 지급한 거, 녹과전. 2번 만권당하면 고려 충선왕. 광종은 4대 전기입니다. 3번 주전도감에서 화폐 주주하는 장인 고려 숙종이네요. 고려 숙종. 숙종 패키지는 의천. 같이 알아두시고요. 의천, 숙종의 동생이면서 천태종 창시했고 은병 만들자고 주장한 인물. 5번 직지심체 요절.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 인쇄물 직지심체 요절은 고려 후기 우왕 시기 때 편찬됐다고 알려지고 있어요. 우왕 때. 광종 정답 4번이었고 나머지도 좀 파악해 두시면 되겠고요. 하도 많이 내다 보니까 요거는 이제 주는 문제 1점짜리로 출제를 했네요. 14번 가볼까요? 여러분 아직까지는 와 어렵다 이거 아직 없어요. 그쵸? 자, 문화재는 언제 공부합니까 여러분? 시험 보기 직전주에 문화재 공부하는 타이밍이고요. 자, 이렇게 불균형하고 비례 맞지 않고 우스꽝스러운 건 고려시대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백성들에게 불교가 전파가 되면서 아마추어들이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로 불상을 만들어냅니다.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그대로 이름까지 주고 있네요. 14번 고려시대 문화에서도 석불 문제가 등장을 했어요. 키워드가. 그래서 고려시대인 거 바로 파악하실 수 있고요. 인체 불균형한 이런 불상들 좀 아마추어들이 만든 시기. 자, 근데 우리 너무 유명한 불상 하나 보이지 않습니까? 2번은 석굴암이잖아요. 석굴암, 신라. 정답은 바로 푸실 수 있고요. 자, 보기에 철불들이랑 이런 좀 불균형하고 좀 이런 모습들 다 고려시대인데 이름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1번 하남 하사창동의 철조 석가열애자상 철불, 고려 철불이고요. 2번은 석굴암 본존불. 정답 2번. 3번은 안동 이천동의 마의열애 입상. 머리만 이렇게 있는 고려시대 특징. 4번 영주 부석사의 소조열의 자상. 흙으로 만든 게 소조입니다. 소조열의 자상이고 5번 마의 약사열의 자상입니다. 약사열의 자상. 하남 마의 약사열의 자상. 다 고려시대 특징인데 누가 봐도 세련미, 신라의 불상인 거 찾아낼 수 있겠습니다. 필기 꼼꼼하게 좀 해두시고요. 문화재는 시험 직전주에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15번으로 가봅니다. 자, 인물사 문제 나왔습니다. 이민제거 봉사 10조. 우리 직전 총정리 때도 강조드렸는데, 그쵸? 사병집단 도병을 좀 확대했고, 그 다음에 진광으로 책봉되다. 최충원 문제네요. 고려 무신정권기 문제. 무신정권 이름만큼은 알아두셔야 되잖아요. 초기 혼란기, 최씨 안정기. 이방 정중부 경대승 이이민을 제거하면서 최씨 안정기. 봉사 10조를 지어 바친 인물 최충원이에요. 봉사 10조가 키워드입니다. 나올 게 나온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 어렵지 않아요. 이거 쫄 필요 없는 문제. 최충원이래. 죄송해요. 말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 봉사 10조 최충원. 아까도 최충원이라고 한 거 아니야? 최충원입니다. 최충원. 최우 아빠. 자, 1번 서경천도 운동 묘청. 제가 이거 직전 총정리 때 이거 강조드렸는데 교정도감을 설치하면서 교정도감을 관리하는 직책, 교정별감이 되었다. 정답 4번이고요. 화약하면 최무선. 거의 패키지죠, 패키지. 자, 진도까지 이동한 거 삼별초의 배중손. 제주도로 간 건 김통정입니다. 자, 다 같이 해야죠, 이거. 키워드,
전민 변정도감은 공민왕이 설치했다. 공민왕이 설치했는데 책임자군요. 신돈입니다. 신돈, 스님, 신돈. 공민왕의 전민 변정도감 15번 최충원 문제였고요. 교정도감 설치하고 교정도감 총괄이 되었다. 이거는 출제가 됐던 31회에서도 다뤘던 내용이에요. 16번 순서 문제, 요거 별표였어요. 자, 16번 고려 대외 항쟁인데 함정에 빠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살짝 공부하신 분들. 자, 고려의 대외 항쟁 보시면 거란의 침략이 있고 여진과의 관계에서 금으로 변신했을 때 4대, 그 다음 몽골과 친선 관계였다가 몽골과의 항쟁, 원간섭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양규하면은 거란의 2차 침략 여기 있어야 돼요. 거란의 2차 침략. 윤관하면 여진정벌 동북구성 여기 들어가야죠. 한국사 정근대사 흐름 파악이에요. 몇 년 몇 세기 암기하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다음 요게 헷갈렸는데 자, 귀주성 요거 때문에 귀주 대첩이 나와야 되잖아요. 귀주 대첩. 근데 귀주 대첩 내용이 아니잖아요. 박서가 임기응변으로 대응하여 지켰다. 승리했다가 아니라 지켰다. 이거 몽골 1차 침략 때, 이거 1차 침략 때. 박서의 귀주성 전투. 박서의 귀주성 전투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뭐 이 고려 고종 때 일인데 그 다음에 살리타 사살이랑 김윤의 처인성 전투 이렇게 이어집니다. 요게 조금 함정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3점을 준 것 같고 가나 다순이잖아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쫄 필요 없고요. 조금만 좀 디테일하게 보시면 되겠어요. 몽골과의 이런 항쟁 관계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요거 좀 난이도 있었던 문제요. 별표. 그래도 별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문제들이었잖아요. 그죠? 위에는 17번. 지금 우리 해설 강의는 공부를 어느 정도 하시고 문제 적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시험을 시험을 한번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7번 키워드 한번 가볼까요? 자, 부병 한인에 이르기까지 한인,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에게도 토지를 주고 자, 키워드 뗄나무 하면 뭐예요? 전시네, 전시. 고려시대 전시과가 되겠고 도평의사사에서도 키워드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고려시대 경제 문제. 고려시대만 유일하게 뗄나무, 뗄감 줬잖아요. 뗄감. 전시과. 키워드가 전시과. 도병마사 이름이 도평의사사로 개편이 돼요. 이 두 개를 통해서 고려시대인 거 파악하실 수가 있겠고요. 모내기법 전국 확산은 조선 후기죠. 조선 후기. 떡대가 등장했네요. 조선 후기. 광산 전문 경영인 떡대가 좋아야 경영하죠. 3번 상품 작물도 조선 후기. 자, 병란도 강조드리는 거. 신라하면 울산항 당항성 청해진, 고려하면 병란도 4번 정답이고요. 자, 전분 육등법 나와 있네요. 조선 세종대왕 공법이 되겠네요. 자, 5번도 정답은 이제 항상 단독으로 출제될 수 있죠. 세종대왕 문제가 나오면서 5번이 답이 될 수 있으니까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 놀라셨죠? 18번, 17번까지 풀이한 내용이 사라지고 18번에서 좀 많은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18번부터 50번까지 다 풀이를 했어요. 근데 이 모니터링을 하다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이 설명을 좀 제대로 하지 못한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싹 다 걷어내고 재촬영을 18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좀 변화가 있었고요. 17번까지 여기까지 제가 정리해드린 내용은 우리 또 온라인 강의의 특징이 있죠. 앞으로 돌아가기 해서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 못하신 분들은 그때 이제 앞에 돌아가셔서 정지 버튼 누르고 필기하시면 되겠고요. 18번부터 훨씬 더 좀 꼼꼼하고 확실한 내용으로 설명 50회 심화 한국사 해설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까지 읽으면서 제가 마무리를 했어요. 18번 문제는 조선시대 지역사 문제입니다. 난이도가 조금 있었습니다. 요거 적절하지 않은 것은으로 출제가 됐고 3점짜리로 나와 있어요. 넘기면 바로 보기가 나오니까 제가 여기다 살짝 쓸게요. 가는 이제 경복궁이고 가는 경복궁. 나는 종묘. 그 다음 다가 남한산성. 라가 영릉입니다. 영릉 조금 생소하죠. 영릉은 조금 생소하게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 같아서
별표 하나 넣어놓을게요. 신륵사가 또 가까운 곳에 있군요. 경기도 여주 지역에 있는 게 영릉과 신륵사입니다. 자, 보기 들어갈게요. 1번, 조선 건국 이후 한양으로 천도한 과정을 조사한다. 개경에서 이성계가 조선을 세우고 1392년에 조선을 건국한 뒤 2년 뒤인 1394년 경복궁을 완성시키고 수도를 한양으로 천도하게 됐죠. 그럼 경복궁이니까 조선 전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수도를 천도한 곳 경복궁 되겠고요. 경복궁이란 이름이라던가 이 한양을 설계한 인물은 정도전이에요. 정도전. 한양의 설계자 정도전. 뭐 이성계. 가끔 조선 건국 과정을 물어볼 때 출제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눈여겨보셔야 될 게 노란색으로 써볼게요. 조선이 먼저 건국이 되고 개경에서 건국이 돼요. 그 다음 한양천도입니다. 한양천도 조선 건국이 아니라 개경에서 조선을 세우고 나서 그리고 한양으로 천도하기 때문에 요거 순서 좀 알아두시고요. 2번 왕이 신농 후직에게 이제 농사와 관련된 신들입니다. 이 신농 씨와 후직 씨에게 풍년을 기원하던 의뢰를 검색한다. 이 농경과 관련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은 사직단이에요. 사직단. 사직단입니다. 2번 나는 종묘니까 정답은 2번이 돼야 될 테고 종묘는 선대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는 위패를 모시고 있는 곳을 종묘라고 하죠. 여기는 이제 선왕, 위패, 제사 뭐 이 정도. 그 다음 이제 남한산성하면 인조가 피신하여 청과의 항전을 벌인 과정을 살펴본다. 남한산성하면 청나라 병자호란이 돼야 되겠고요. 맞는 내용이고 여기서 또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는 게 정묘호란 때는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죠? 강화도로 들어가게 되죠. 강화도. 강화도가 나오면 언제다? 인조. 이때는 또 청도 아니고요. 후금이잖아요. 후금. 후금과의 관계가 되겠고 정묘호란입니다. 정묘호란. 후금 정묘호란 아시겠죠? 후금 정묘호란 강화도. 인조 시기에 청나라가 나오면 병자호란과 남한산성 묶어보셔야 돼요. 위치. 자, 4번. 자, 요거는 다 같이 우리 외치잖아요. 정조. 짱용영, 쪼개문신제, 정약용. 정조가 수원화성을 거중기를 이용해서 만들어내고요. 이거 수원화성에 짱용영 외영을 창설하게 돼요. 짱용영 외영. 그러면 지금 보니까 우선은 라가 영릉이 아닌가? 라 수원화성이네요. 이것도 제가 또 실수할 뻔했네. 라는 수원화성. 영릉이 나와서 깜짝 놀랐네. 라는 수원화성. 필기하면서 여러분 되게 웃으셨겠어요. 또 실수한다 이러면서. 자, 마는 영릉입니다. 꼼꼼하게 좀 더 보겠습니다. 수원화성이니까 지금 이야기 드린 짱용영은 수원화성, 정조 맞는 내용이죠. 5번 훈민정음을 창제한 목적이 영릉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영릉이 세종대왕릉이에요, 여러분. 세종대왕릉. 여주에 있어요, 여주. 경기도 여주. 그리고 이 신륵사가 세종대왕의 모시는 이제 돌아가신 분을 좀 모시기 위해 만드는 절 이런 것을 원찰이라고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신륵사가 세종대왕을 모시는 원찰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릉이 조금 생소해서 제가 별표를 좀 넣어놨고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마에다가 살짝 체크해 놓을게요. 요런 게 일종의 좀 신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영릉 요런 게 좀 헷갈리셨을 거예요. 조금 함정에 빠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경복궁, 종묘, 수원화성, 남한산성이 워낙 쉬워서 문제를 이제 속어법으로 푸신 분들은 쉽게 2번 찾아내실 수 있었을 거고 종종 한능검에서 경복궁을 비롯하여 이런 궁궐이라던가 건물 명칭이 연결이 제대로 됐는지 묻는 문제 자주 출제를 하고 있어요. 뭐 공자사당하면 문묘 이런 것들, 사직단 이런 것도 같이 알아두셔야 되겠죠. 또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로 들어가면 참고하셔서 보셔야 될 게 환구단도 있잖아요. 환구단. 고종이 환구단을 쌓고 여기서 황제 즉위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환구단은 오직 황제만이 신에게 제사를 지을 수 있는 제단이라고 합니다. 환구단. 이걸 쌓았다는 것은 곧 황제가 된다는 뜻이 되면서 광무개혁 대한제국과 연결을 시키시면 되겠어요. 환구단도 알아두시고요. 다음 19번 가볼까요? 두 번째 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죠? 필기 좀 해두시고 지울 겁니다, 여러분. 요거. 정지 버튼 활용하시면서 좀 알아두시고요. 다음 19번.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조선의 정책으로 옳은 것은? 자, 문제 한번 가볼까요? 19번.
조선의 대외관계가 주제입니다. 조선의 대외관계. 이 나라 사신이 만력제 등극을 알리기 위해, 자, 우선 키워드가 만력제가 나와 있어요. 조선 입장에서는 정말 감사한 황제지요. 임진왜란 때 군대를 보내준 황제, 만력제. 하지만 명나라의 재정을 파탄내고 정치를 정말 완전 형편없이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굉장히 싫어하는 황제가 만력제, 신종이라고도 합니다. 명나라와의 관계가 되겠네요. 명나라. 만력제가 키워드고요. 만력제. 명나라와의 관계. 명과의 관계를 찾으시면 되겠어요. 1번. 광군을 조직하여 침입에 대비하였다. 광군. 기억 들어가네요. 고려시대 정종 때 거란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30만 광군을 조직하게 되죠. 거란과의 관계가 되겠고, 2번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동평관, 북평관 이런 표현 들어보셨을 텐데, 자, 우리나라 이렇게 한반도가 있으면은 먼저 중국 지역에서 이렇게 사신들이 내려오면 한양 북쪽에 이 사신들이 머물 숙소를 만들어 둡니다. 이 북평관, 북쪽에서 왔다는 뜻이에요. 북평관. 북평관 하면 중국 사신들이 들어올 때 이 북평관에서 생활을 한 거고, 일본에서 들어오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바로 여기 한양 동쪽이니까 동평관이 만들어집니다. 동평관은 일본, 외를 뜻합니다. 외. 한양의 한성의 동평관을 두어 무역을 허용하였다. 여기 이제 외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3번, 정도전을 중심으로 요동정벌을 추진하였다. 자, 이거 중요하죠. 고려 말기에 우왕이 요동정벌을 단행하고 이성계가 군대 이끌고 가다가 위화도 회군하면서 고려를 무너뜨리고 이제 조선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선 건국 이후에 정도전이 조선 건국 이후에 명나라에 보낸 이 글귀가 문제가 돼서 갈등 관계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도전이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명나라의 요동 정벌하러 갑시다. 이걸 준비하게 되죠. 이걸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초기에 조선은 명나라와 갈등 관계였어요. 근데 이게 단행이 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정도전이 이걸 준비하던 도중 살해당하잖아요.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납니다. 왕자의 난이 일어나서 정도전 이제 이 당시에 제거당하면서 요동정벌 실패하게 되고 태종 때부터 명나라와 사대 관계에 들어가게 돼요. 즉 조선과 명은 초기에 정도전 시기, 이 태조 시기에는 갈등 관계였다가 태종 때부터 사대 관계에 들어가는구나. 요거 메모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초기에는 명과 갈등 관계, 태종 때부터 사대 관계 이렇게 연결시키시고요. 4번 기유약조를 체결하고 부산에 외관을 설치하였다. 1번이죠. 1번. 왜? 기유약조 하면 광해군. 임진왜란 이후에 광해군이 기유약조를 통해서 일본과 다시 무역을 허용하게 됩니다. 5번. 역시 임진왜란 때 끌려간 포로를 데려오기 위해 사명감을 띠고 우리 사명대사 유정이 회답 겸 쇠환사로 파견됩니다. 포로를 데리러 가는 거죠. 일본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어요. 2번, 4번, 5번은 외와의 관계, 1번은 거란, 멸망했죠. 거란, 여진족, 금나라에 의해 멸망하는 거란, 그 다음 3번이 명나라의 특징이었습니다. 난이도가 조금 또 역시 신유형 문제, 50회부터 좀 본격적으로 좀 공무원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를 좀 채실 수가 있습니다. 신유형 문제 꼼꼼히 보셔야 돼요. 자, 정답 3번이었고요. 20번 가볼까요? 가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자, 인물사 문제 등장했군요. 조선시대 인물사. 제가 한능검 50회 직전 총정리 라이브 특강 때, 라이브 특강 우리 항상 하고 있잖아요. 그때 31회를 이용해서 풀이를 해드렸는데 다뤘습니다. 제가 쪽집게처럼 딱 잡아냈죠. 세안도. 키워드 여기 세안도. 세안도가 키워드예요, 여러분. 세안도 하면은 누군가요? 세안도? 김정희잖아요. 세안도 김정희. 김정희 하면 추사 김정희. 글자에 대해서 아주 유능한 위대한 인물이 김정희. 추사체를 또 발명한 사람 아닙니까? 글자와 관련된 게 정답이 아니겠습니까? 북한산비 글자가 써 있잖아요. 이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임을 처음으로 고증한 게 추사 김정희. 금석과한록에서 고증을 하게 됩니다. 김정희 문제 5번이었습니다. 자, 인물사가 굉장히 부각되고 있다는 거. 전근대사, 근현대사 모두 인물사 문제가 쏟아지고 있어요. 1번, 백리척을 사용하여 동국지도를 제작하였다. 정상기의 동국지도가 되겠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최초의 축척 사용이에요.
축척을 사용하여 만든 지도, 뭐 조선 후기 김정호의 대동여 지도를 생각하실 텐데 최초의 축척은 정상기의 동국지도입니다. 정상기의 동국지도 최초의 축척이 되겠고 2번 무한 우주론을 주장한 의산문답을 집필하였다. 서양 과학기술을 받아들인 실학자 중상파 홍대용입니다. 홍대용. 명나라에서 천리경, 자명종, 그리고 홍의포 등을 들여왔다. 명나라잖아요. 명나라 우선 청나라가 아니라 조선 후기에 활동한 인물이 아니고 여기는 이제 정두원이라는 인물입니다. 정두원이 정답이 될 일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다음 4번 침구술을 집대성하여 침구경헌방을 저술하였다. 이 인물은 허임이라는 인물이에요. 허임. 허준의 동의보감이 존재하고요.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하고 침술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이 동의보감에서 크게 다루질 않다 보니까 이것을 좀 보완해서 쓴 책 침구경헌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허임의 침구경헌방. 자, 허준 아닙니다. 허준은 동의보감, 광해군 시기에 완성이 된 동의보감 허준이고요. 동의수세보원 하면 이재마가 있죠. 사상의학을 정비한 사람의 체질에 따라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으로 나눈 이재마는 동의수세보원. 동의수세보원. 이건 침구경헌방은 허임입니다. 인물사 문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정답 김정희 5번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명히 또 다를 수 있다는 걸 예고하는 조선시대 인물사, 우리가 공부했던 인물 외적으로 좀 새로운 인물들을 끌어들이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이게 50회 고난도 역대급 난이도의 문제들이 되겠습니다. 21번 가볼게요. 이 그림은 평양에 새로 부임한 땡을 환영하는 모습을 묘사한 부병루 연회도입니다. 자, 종종 나오는 조선시대 직책이 되겠죠. 자, 조선시대 평양에 부임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니까 키워드 감사, 방백이라고도 불렸다. 평안감사 기억나시나요? 평안감사. 평안감사 박규수가 평양의 제너럴 셔먼호를 소각하였다. 이때 한번 사용했던 게 감사라는 호칭이었어요. 감사라는 것은 곧 감사는 팔도에 파견하는 관찰사를 뜻해요. 관찰사. 부목군현에는 수령을 파견하잖아요. 부사, 묵사, 그 다음 군수현령, 군수현령 이런 호칭이 나오면 수령으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감사하면 관찰사를 뜻합니다. 관찰사에 대한 내용을 찾아보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간관하면은 사관원, 간쟁 아니 내용입니다. 전하. 사관원. 2번 야 육조 의정부 거치지 말고 나한테 직접 보고해. 직보 올려. 육조직계제를 실시하면서 의정부의 권한이 약화되죠. 의정부 하면 삼정승 회의기구, 정책을 결정하는 삼정승 회의기구가 되겠고요. 3번 호장, 호장하면 호장부 호장, 고려시대에서도 좀 다뤄봤던 이 호칭이 되겠고요. 향리입니다. 향리, 지방 향리. 4번 관찰사는 팔도에 파견하지요. 그리고 그 도 내에 있는 수령을 평가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관찰사의 특징 정답 4번이고요. 자, 관찰사는 지방에 파견하는 거잖아요. 경제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 서울에 있잖아요. 한성에. 한양에 있잖아요. 지방에 있는 유양소를 감독하는 건 한성의 경제소고 이거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죠? 관찰사의 역할이 아니고 위치도 다르다라는 거 파악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관찰사 문제 정답 4번이었습니다. 이 얘긴즉슨 수령의 역할, 향리의 역할, 호칭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된다는 이야기죠. 뭐 지방에서 지방으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였다. 이거 굉장히 기출문제에서 많이 나왔었죠. 그렇죠? 향교는 지방국립학교 향교는 중앙에서 교수와 훈도를 파견하여 가르쳤다. 향교라는 이 학교 내에 교수 훈도라는 호칭도 나올 수 있고, 뭐 고려시대는 지공거, 과거 시험 출제자 지공거 이런 표현도 문제로 다뤄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직책에 대해서 나왔고요. 뭐 고려시대 하면은 뭐 간관, 뭐 간쟁도 하고, 뭐 그다음 중추원 관원, 뭐 중서문화성의 제신 이런 표현들 많이 나오는데 조선시대 관찰사를 또 이렇게 묻는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22번 가볼까요? 자, 22번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나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말해라. 자, 22번 문제는요. 이것도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 제가 처음에 고난도 문제 찝어드린 것처럼 이 별표 문제. 이거 천주교 박해 순서잖아요. 이거 천주교 박해 순서 어려웠어요. 공무원 한국사는
이 세 가지 큰 박해 말고도 뭐 병호 박해라던가 이런 박해들을 좀 더 다루고 있는데 이 내용에서 좀 파악하실 수 있는 게요. 이 천주교 박해는 기본적으로 노론이 남인을 공격하면서 천주교를 믿는 남인을 공격하면서 박해 사건이 종종 일어나게 됩니다. 자, 가를 살펴보시면 키워드는 윤지충, 권상현, 윤지충 같은 자가 또 있겠습니까? 이건 정조 시기에 일어난 박해, 신해 박해가 되겠어요. 정조 시기의 신해 박해. 정조가 이때는 좀 이렇게 남인들을 감싸 안아서 크게 뭐 엄청난 사건으로 이어지진 않지만, 자, 여기 보니까 이승훈과 그 다음 정약용이 등장하고 있잖아요. 정조가 죽고 순조 시기에 더 이상 남인의 편을 들어주는 정주가 없을 때 노론이 엄청나게 압박을 하면서 순조 때 신유박해로 이어집니다. 왕순서대로 보자면 그 다음 다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프랑스를 끌어들였다가 프랑스가 이를 거절하자 이를 빌미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하는 병인박해가 일어나죠. 고종 시기에 하지만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던 시기 병인박해. 병인박해의 배경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굉장히 잘 만든 문제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이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유, 바로 1861년 러시아가 연해주를 획득하면서 국경선을 맞닿게 되다 보니까 이를 견제하기 위해서 프랑스를 끌어들이려고 했는데 프랑스가 거절한 거예요. 격분 흥선대원군은 바로 병인박해를 일으켜버렸죠. 순서대로 말하자면 가나다 1번이 되겠어요. 신해박해, 신유박해, 병인박해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23번 가볼까요? 호패법 제실시. 호패법 하면은, 자, 우선 조선시대 이 문제는 사회사에서 나왔습니다. 사회에서 호패법. 호패법을 실시한 건 태종 이방원인데 제실시가 나왔어요. 멘붕이죠, 이것만 보면. 하지만 우리 한능검이잖아요. 이것만 주지 않고 키워드를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줄 바로 나오고 있어요. 공신책봉에 불만을 품고 이괄의 난을 일으켰다. 여기서 그 다음 여기 또 있네요. 반정 직후부터 이괄의 난, 반정, 이 키워드를 통해 알 수 있는 건 인조식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인조. 키워드는 이괄의 난, 그 다음 반정, 인조 반정. 그럼 이 인조가 추진한 정책으로 무엇이 옳으냐? 인조에 대해서 찾는 문제입니다. 인조. 1번, 역시개경, 고려시대 수조권 개념. 공신에게 공로와 인품에 따라 역분전을 지급한 건 고려 태조왕건. 2번 중요하죠? 삼정이정청까지 설치했는데 크게 뭐 성과를 거두진 못했죠. 철종시기, 조선 철종시기. 진주농민봉기, 임술농민봉기 이거 해결하기 위해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게 됩니다. 3번, 상공업을 통하게 하라. 금난 정권을 혁파하면서 자유로운 상공업을 추진한 정조의 신해통공. 신해통공, 신해년, 신해박해 바로 그 정조입니다. 4번, 전세를 1결당 4에서 6도로 고정, 영원히 고정시켜라. 이게 조선 후기의 세금 개념, 인조 때 영조법이 되겠죠. 4번이 정답이고요. 균역법은 하도 많이 나와서 이거는 이제 영조죠, 영조. 그 다음에 이번에 빠진 정말 최다 빈출 대동법 하면은 광해군입니다. 광해군. 첫 실시. 그 다음 뭐 전국 실시하면은 숙종. 필기해 두셔야 돼요, 이건. 워낙 자주 나오고 이번에 또 다뤄질 수 있습니다. 51회, 52회, 53회 대비하시는 이제 미래 예비 수험생분들은 대동법, 첫 실시 광해군, 전국 실시 숙종, 왕 순서도 알고 계셔야 되겠어요. 인조 문제 키워드는 이렇게 잡을 수 있고 정답은 4번 영정법이었습니다. 24번 조선시대 농서 나와 있어요. 문제 푸는 데는 문제가 어렵진 않았지만 쉽게 나왔죠. 하지만 다른 이 농서에 대한 특징도 여러분 잡고 계셔야 됩니다. 24번 조선시대 농서 중요합니다. 자, 가는 이제 구황찰요. 구황찰요가 나와 있습니다. 구황찰요는 이제 명종 때 만들어진 구황찰요. 기근을 막기 위해서 만든 책이에요. 뭐 기근 대비. 기근, 먹을 거 없고 굉장히 힘들 때. 그다음 금양잠록은 성종. 이거 워낙 자주 나오잖아요. 금양잠록은 성종.
농사직설은 뭐 메인입니다. 정말 뭐 최다 빈출이라고도 할 수 있죠. 우리나라 키워드의 세종대왕. 세종대왕 문제는 여러분 항상 100% 출제가 되죠. 우리나라 영토, 우리나라 과학기술, 우리나라 글자, 우리나라 농서, 우리나라 시간. 직접 썼다. 농사직설 세종대왕. 그 다음 산림경제. 자, 이 산림경제의 경우에는 숙종 때 홍만선이 만든 책이 되겠습니다. 이거 숙종 때 홍만선. 그다음 임원경제지는 서유구. 임원경제지. 서유구. 서유구가 쓴 책 임원경제지 뒤에서 아마 좀 다뤄질 건데요. 자, 그럼 보기 한번 들어가 볼게요. 1번 목화재배와 양잠 등 중국 화북지방의 농법 소개. 중국 책이잖아요. 1번은 이건 농상지표네요. 1번은 농상지표. 원나라에서 고려 말기에 들어온 책입니다. 농상지표. 2번 자 상품작물 재배법. 상품작물은 조선 후기인데 나가 지금 금양잠록이 나와 있었어요. 성종은 조선 전기라 시기가 맞지 않습니다. 시기 맞지 않고요. 3번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 직접 썼다. 농사직설. 정답 3번이고요. 4번 서유구하면 뭐였어요? 임원경제지. 순서가 좀 바뀌어 있네요. 그쵸? 이 마에 임원경제지가 들어가줘야 됐었고 그 다음 마, 강희맹. 강희맹이 손수 농서를 지은 경험과 견문을 종합하여 서술한 건 성종의 금양잠록이 되겠습니다. 마는 금양잠록. 난이도가 많이 올라왔어요, 여러분. 하지만 정답은 맞추실 수 있었고 나머지 농서도 혹시 모르니까 대비를 위해서 공부를 좀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농서. 금양잠록 자주 나오고요. 농사직설 거의 메인이고요. 농상지표는 고려 말 원나라에서 들어온 농서라는 것과 그 다음 뭐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뭐 백과사전식으로 쓴 거. 우리나라의 뭐 최초의 백과사전 하면 뭐 이수광이라는 인물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산림경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25번 가볼까요? 이수광 하면 이제 지복유설이죠, 지복유설. 역대급 난이도를 자랑하고 있는 이번 한능검입니다. 자, 25번. 자, 역시 조선시대 인물사 문제 또 나왔고요. 키워드는 색경이고 노론에 의해 사문난적으로 몰려 학계에서 배척당했다.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 절대화가 되면서 약간이라도 좀 토를 달거나 비판을 할 경우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제거당합니다. 색경을 쓴 인물, 사문난적으로 몰려 제거당한 인물, 색경이 키워드고요. 사문난적. 바로 박세당입니다. 박세당의 색경. 1번 청으로부터 시언력, 날짜를 세는 순서 365일 이런 것들이 시언력이라고 하고요. 김육이 도입을 하죠. 김육의 시언력 도입. 뭐 거중기 하면 기기도설 참고에 거중기 하면 정약용. 우와 김종직의 조이제문. 천체의 운행과 위치를 측정하는 혼천이를 제작하였어. 혼천이 하면은 조선 전기의 장영실도 있고요. 홍대용도 또 새로운 기법으로 혼천이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5번이 정답이에요. 사변록. 만약 사변록을 모른다 하더라도 앞에 키워드 있죠. 유교 경전을 주자와 달리 해석했다. 그래서 사문난적으로 몰려 제거당하였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박세당의 문제 정답은 5번이었고요. 나머지 보기들도 굉장히 좋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래 나올 게 나오던 한능검의 변화가 꾀해지고 있구나. 50회를 통해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더 이상 2주 완성, 한 달 완성. 난이도가 올라갈 경우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조금 자세하고 디테일을 입히면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원래 잘 다뤄지지 않은 문제들이 연달아서 나오고 있다는 거. 난이도가 있었던 시험지라는 거죠. 자, 26번 한번 가볼까요? 26번 교육기관 문제. 이거 좀 무난하게 나왔을 것 같아요. 교육기관. 조선의 교육기관 하면 서당, 사부학당. 이게 지금 조선이라고 한 이유는 여기 써 있어요, 여러분. 조선 국왕의 일생이라고, 그죠? 서당, 사부학당, 향교, 그 다음 최고교육기관이 성균관입니다. 조선시대 교육기관. 이 그림은 효명세자가 입학했어요. 왕세자 입학도첩 중 입학도이다. 이날 궁을 나와 어디인가 갔어요. 학교에. 키워드 여기 있네요. 대성전.
이 학교에는 대성전이 있고 그 다음 명륜당이 있군요. 성균관입니다. 키워드는 대성전, 그 다음 명륜관, 명륜당. 요게 이제 키워드예요. 대성전과 명륜당. 자, 요 정도는 좀 여러분 공부 당연히 하셨을 거라 믿고 있어요. 1번 전문강좌인 칠제가 운영되었다. 자, 고려시대 국자감이죠. 고려의 최고 교육기관 국자감에 강좌 칠제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2번 부목 9년에 하나씩 설립된 건 조선시대 향교. 교수나 훈도가 파견된 게 또 향교죠. 향교. 생원시나 진사시 합격을 한 뒤에 성균관 입학 자격이 부여되고 성균관 유생들이 마지막 시험 대과를 준비하게 됩니다. 4번 성균관. 자, 그리고 요거 좀 알아두실게요. 성균관에서 뭐 법학을 배웠다 이런 거 절대 아니죠. 오직 성리학만 배웁니다. 오직 성리학. 함정이에요. 법학을 배웠다 이런 거는 함정이고 오직 성리학만 배웠다. 5번 외국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이것은 이제 사역원이라고 합니다. 사역원. 중인들, 기술행정이죠. 하급관리들, 통역관들. 외국어 교육은 사역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26번에 5번은 사역원. 성균관 정답 4번이었어요. 자, 27번. 자, 이거 제가 직전 총정리 때 확 잡아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27번 문제는 근현대사 문제. 위정척사운동이에요. 위정척사운동. 자, 가.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는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자, 가는 옆에 써야죠. 옆에. 가는 1870년대 강화도 조약 전에 최익현이 올린 외양일체론이네요.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 누구다? 최익현. 화서 2항로 하면 60년대, 70년대 하면 최익현의 외양일체론. 그럼 나는 뭘까요? 영남만인소. 조선 침략에 반대하면서 이만손이 올린 영남만인소. 1880년대. 여기서는 개화 반대 운동을 실시하게 되죠. 개화 반대 운동. 이만손의 영남만인소. 이만손의 영남만인소는 조선 침략을 이렇게 논리정연하게 반박한 책입니다. 아니 러시아가 없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미국도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만들어서 쳐들어오면 어떡하냐. 황준원이 키워드잖아요. 황준원이 쓴 조선 침략말 믿으면 안 된다. 요 내용이 되겠고 요 사이에 들어갈 내용 찾고 있어요. 1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1차 수신사 1876년에 1차 수신사 가죠. 왜 가죠?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고 가잖아요. 외양일체로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정답 1번이죠. 1번. 체결 전에 외양일체로는 주장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1876년 강화도 조약을 체결한 뒤에 1차 수신사 김기수가 일본으로 파견을 가게 돼요. 2번 중요하죠. 영국이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것은 갑신정변 직후 1885년이에요. 러시아가 남하를 하려고 하자 영국이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우리나라 섬 거문도를 불법으로 점령하게 됩니다. 순서 알아두셔야 돼요. 갑신정변 직후입니다. 3번 앞서 말씀드렸던 평양감사 박규수와 평양관민이 제네럴 셔먼으로 불태웠다. 병제병신척 1866년. 4번 거중조정 조항을 포함한 즉 다른 나라하고 문제 생기면 내가 해결해 줄게. 이거 조미수 통상조약에 해당하죠. 82년. 이만손의 개화 반대가 있었지만 이게 무시당하고 82년. 이거 81년이니까 82년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됐어요. 5번 오탈자 아주 인간미 넘칩니다. 양헌수 부대가 정족산성에서 프랑스군을 격퇴한 것은 병제병신척의 병인 양요가 되겠습니다. 병인 양요. 이렇게 이제 순서 보시면 요거 1번 요 정도는 좀 이렇게 흐름으로 잡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28번 가보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거 찾으래요. 3점짜리고요. 자, 조선시대 문제가 나와 있고요. 조선시대 문제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경제사에서 살펴볼 수 있겠네요. 경제사회. 자, 키워드 보이시나요? 네 번째 줄에 도고의 폐단, 물건 독점 거래. 독점으로 이제 거래를 하는 도고, 키워드 도고. 자, 밑에 세 번째 줄 시장감독부서 평시서가 나와 있어요.
경시서 하면 고려시대, 조선 전기. 세조 때 이름을 평시서로 바꿔서 시장을 감독하게 합니다. 도구는 조선 후기에 등장하잖아요. 후기. 이 후기에 들어갈 내용이 아닌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가가 어디 있지? 가가 어디 있어요? 가가? 가가 왜 안 보여?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가 어디 있길래 왜 답이 이거지? 지금 제가 아무리 봐도 가가 안 보이는데 문제가 좀 잘못 만들어졌나? 이게 아마도 제 생각에 이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이제 2번 이상 봤는데 이거 지금 그거네요. 이 글이 나온 시대가 아닌 것은 이게 아마도 문제일 것 같아요. 문제는 잘못된 것 같고 시대가 아닌 것은 자 조선 후기에 청요직 통청을 요구하는 설 후기죠. 한글 소설 판소리 조선 후기가 되겠고요. 동국 문헌 비고 영조가 만들었잖아요. 영조 조선 후기 연포는 부산포, 연포, 제포 세종대왕 때 3포를 개항했죠. 조선 전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고요. 장시 판소리 조선 후기 맞는 내용이고 조선 전기 문제가 좀 이상했네요. 가가 없는데 아마도 시대가 맞지 않은 하나는 이 시기가 아닌 것은 이렇게 출제를 한 듯합니다. 정답은 4번 조선 전기였습니다. 여러분 다 한번 풀고 오셨기 때문에 이거 뭐 틀렸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을 거고 제가 고쳐드렸으니까 이렇게 이어서 풀이하시면 되겠어요. 29번 가볼까요?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물. 자, 인물사 문제 또 나와 있고요. 자, 이것은 근현대사 인물사네요. 자, 키워드 47곳의 서원 외에는 모두 철폐해라. 서원 축소하면은 영조도 있지만 2000여 개의 서원을 47개만 두고 모두 철폐한 것은 흥선대원군입니다. 흥선대원군. 키워드는 47개소를 제외한 서원 철폐. 흥선대원군이죠. 1번 척화비 병제병신 척척척척 1번 정답. 조총부대 파견은 효종 때. 좀 아이러니하잖아요. 북벌운동 하면서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총부대 파견해서 나선 정벌을 하게 됐죠. 효종. 3번 공노비 해방 순조. 인권을 위해서 해방한 게 전혀 아니라 노비를 양인으로 이제 해방을 시킴으로써 세금 내게 하게끔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공노비 해방은 순조입니다. 4번 총용청을 설치하였다. 이거 인조죠, 인조? 인조 때 총용청. 통치체제 정비하기 위해 경국대전 편찬하였다. 자, 요거 조금 애매합니다. 경국대전 편찬 지시는 세조예요. 지시는 세조. 그 다음 우리 저 악센트 주면서 우리 공부하잖아요. 경국대전 성종. 경국대전 성종. 제가 뒤에서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앞에선가요? 성종을 성왕이라고 막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누가 또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던데 인간인지라 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사과를 좀 드리고요. 재촬영하면서 꼼꼼하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성종. 경국대전 성종이었어요. 30번 가보겠습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정총국, 최초의 우체국 우정총국의 업무를 시작하면서 우표를 만들었는데 김옥균이 주도한 이것으로 인해 바로 폐쇄되었다. 갑신정변 문제네요. 나올 게 나온 문제죠. 이건 뭐 좀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김옥균 또 우정총국 이게 키워드예요. 갑신정변과 관련된 거 1번. 자, 이응 들어가면 뭐죠? 을미죠. 건양, 양력 사용. 그 다음 쫑두법. 이응을 악센트를 쫑에다가 둘게요. 쫑두법. 그 다음 단발 령 이응 들어가는 을미개혁. 단발 령 을미개혁인데 이거에 대해 반발하에 일어났다. 이건 을미의병이죠. 교정청은 1차 동학농민운동의 결과 정부 자주개혁기구 교정청 설치. 4번 구본신참에 입각하여 개혁 추진하였다. 광무개혁. 옛제도를 근본으로 새 제도를 만들어내겠다. 광무개혁. 자, 이 갑신정변의 결과 두 개의 조약 있죠. 임제갑판, 갑신정변, 한성조약. 배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한성조약과 청나라 일본이 양국군 동시철수, 파병시 통보할 것, 텐진조약. 이 텐진조약으로 인해 동학농민운동 때 두 나라의 군대가 들어오면서 경복궁점령과 청일전쟁으로 이어지게 됐죠. 텐진조약. 이거 어렵지 않게 여러분 갑신정변은 이 정도 공부하고 심화 도전하시잖아요. 그죠? 갑신정변, 텐진조약. 정답 5번이었어요.
31번 가볼까요?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자, 백동환은 더 이상 쓸 수 없다. 제1은행권으로 바꾸려고 교환소에 갔다. 자, 이 문제는 화폐정리사업입니다. 화폐정리사업. 키워드는 백동화 교환이 되겠어요. 재정고문 메가타가 들어와서 우리나라 백동화를 일본 돈으로 바꾸는데 갑을 병으로 이 등급을 매겨서 갑을 을을 병으로 이렇게 좀 낮춰서 돈을 주다 보니 우리나라 자본가들이 크나큰 타격을 입은 게 화폐정리 사업이었어요. 재정고문 메가타 왜 들어왔나요? 1차 한일협약. 1904년 1차 한일협약을 통해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메가타가 1905년 화폐정리 사업을 단행하게 됐죠. 5번이 정답이었습니다. 5번. 자, 금속류 회수령.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우리 조선에 있는 금속을 모조리 다 가져가서 총알로 만들겠다. 1941년. 나라 빚갚자, 담배 끊어 빚갚자, 대구 서상돈주도 1907년 국채보상운동. 삼미징식 계획은 1920년부터. 물산장려회 1920년대죠, 이거. 물산장려운동 20년대. 정답은 5번. 메가타의 화폐정리사업. 어렵지 않게 나온 문제가 되겠고 모든 보기가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꼼꼼하게 보셔야 되겠어요. 32번 가볼까요? 밑줄근 기억사건 이후에 옳은 것은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 되게 좀 이거 짜증나죠, 이거. 연도 대놓고 외워야 되는 문제입니다. 근현대사 문화 문제예요. 문화 파트는 시험 보기 전에 마지막 총정리할 때 그때 확 암기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에디슨 전기회사가 조선에 들어와서 경복궁에 최초의 전등을 가설하였다. 그러면 최초의 전등 가설 연도를 여러분이 파악하셔야 되잖아요. 1887년에 전등 가설해요. 문제는 이거 이후라는 거죠. 이후. 87년 이후. 1번 알렌, 서양 선교사 알렌의 건의로 광해원이 세워졌다. 85년입니다. 한성순보. 글자를 박는 곳 인쇄소 방문국에서 한성순보. 최초의 우리 국가에서 만든 신문이면서 개화정책을 홍보하기 위해 만든 순환문신문. 1883년이죠. 기기창도 83년. 영선사 일행이 다녀와서 무기 창고, 근대 무기 공장을 만들어냈고요. 동문학도 83년이에요. 83년이 많이 나왔네요. 자, 경인선. 요건 좀 쉽게 나왔네요. 19세기 마지막 최초의 철도,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경인선이 개통됩니다. 마지막 99년. 이게 87년이니까 하나밖에 없군요.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경인선은 99년, 그 다음 20세기가 되어서야 1904년, 1905년 경부선과 경원선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99년이 경인선, 19세기 마지막 철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쉽죠? 19세기 마지막 철도. 자, 32번 좀 짜증나는 문제였고요. 암기를 좀 하셔야 됐던 문제가 되겠고 33번 가보겠습니다.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공주 우금치 전적으로 키워드 우금치, 남접, 북접, 우금치, 뭐 이거 다들 알고 계실 만한 문제, 동학 농민운동 문제네요. 동학 농민운동, 키워드는 우금치, 북접, 남접. 몇 차입니까 이거? 2차 동학 농민운동에 대해서 출제가 됐어요. 1번, 이응이 왜 이렇게 많아? 이소응, 유인서, 이응 쏟아지면 뭐다? 을미다. 을미, 의병. 유생들이죠. 황토현, 황룡촌 전투 1차 동학농민운동 때 승리. 이 황토현 전투에서 승리하면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국가가 제정을 합니다.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은 임제가판, 이모군란, 제물포조약, 갑신정변, 한성조약. 앞서 말씀드렸던 갑신정변. 관민공동회 하면 독립협회. 박 교수가 안핵사로 파견되었다. 이거 우리 농민봉기 제가 정리해드렸는데 조선 후기 진주농민봉기가 되겠습니다. 농민, 동학 농민운동이니까 함정으로 농민을 좀 파놓은 거죠. 진주농민봉기. 여기엔 누가 나와야 되겠어요? 박 교수가 아니라 안핵사 이용태가 나오면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고분국민봉기와 동학농민운동을 하나로 묶어서 보자면 이용태가 나올 경우 정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도 있지만 얘는 2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고 정답은 1차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5번 박규수는 함정이었습니다. 정리를 해 두셔야 되겠어요. 자, 칠판 조금 좀 정리하고요. 34번 곧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칠판 깨끗하게 정리하고요. 34번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4번 다음 사건이 전개된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이토 히로부미 나와 있군요.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일왕의 친서를 전달하고 있고요. 11월 16일 대한제국 대신들에게 조약 체결을 강요하고 있는데 키워드는 이거죠. 고종의 윤허 없이 조인하였다. 우리는 허락하지 않은 조약, 을사늑약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근현대사에서 1905년 을사늑약을 체결해서 외교권을 박탈해 가고 통감부를 설치하고 말았죠. 다른 말로 2차 한일협약이라고도 해요. 2차 한일협약. 날씨가 을신년스럽다의 그 을사늑약이 되겠어요. 1번 대한국 국제가 반포되었다. 이것은 뭐 광무개혁, 고종 황제의 권력을 강화시키는 1899년도의 일이고요. 2번 별기군 교관으로 일본인이 임명되었다. 별기군은 뭐 소위 말해 뭐 우리가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 뭐 이렇게도 공부를 하고 신식군대잖아요. 1881년 일본인 교관 임명. 그래서 이모군란이 일어났을 때 구식군인들이 일본인 교관을 살해하였고 이것이 제물포조약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물론 제물포조약은 일본 공사관 파괴도 있어요. 3번이 정답이고요. 외교권 박탈, 통감부 설치, 을사늑약에 대한 내용이죠. 4번은 1896년 아관파천. 쉬운 내용이었고요. 5번은 또 새로운 지문으로 등장했어요. 1904년 러일전쟁입니다. 자, 여러분 러일전쟁은 한반도에서 제물포에서 러시아 함대가 일본 해군에게 격침되는 등 한반도 주변에서 일어난 것이 러일전쟁이었죠. 전쟁이 1905년에 일본의 승리로 끝나고 나서 포츠머스 조약 이렇게 또 연결됩니다. 1차 한일협약 영토 마음대로 사용, 2차 한일협약 외교권 박탈과 그리고 통감부 설치 1과 2 사이 가이포 가스라테프트 밀약 2차 영일동맹 포츠머스 조약 1과 2 사이 가이포 이렇게 해외와 체결한 조약 순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3번이 정답이었고요. 35번 가볼게요. 아 이거 진짜 어려웠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국사를 공부해야 하는 이유죠 이게. 우리가 안창호, 이회영, 신채호 이렇게 중요한 몇몇의 인물만 공부하다 보니 알려지지 않은 정말 소중한 우리 독립운동가분들 이분들을 알기 위해서라도 한국사를 공부하는 거죠. 35번은 최재형 문제입니다. 최재형 문제. 근데 문제로 만나기엔 너무 어려웠어요. 잘 다루지도 않은 인물 문제죠. 제가 인물사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개편 한국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를 이용해서 출제를 많이 하고 있고 근현대 비중이 굉장히 높아진 걸 넘어서서 인물사 관련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키워드는 자 대동공보 사장으로 취임했다. 우선 연해주 한인사회에서 명망이 높았던 독립운동가이다. 굉장히 거부로 알려지고 있죠. 권업회를 조직했고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또 한족 대표, 전로 한족 대표 연해주에 있죠. 전로 한족 대표회의에서 이동희와 함께 명예회장으로 추대되었었고 4월 참변으로 우수리스크에서 순국하였다. 최재형 선생인데요.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하기 위해서 이 연해주 지역에 머물러 있을 때 안중근을 받아들여 지원을 해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이렇게 푸시를 해준 게 최재형 선생이에요. 정답은 1번이었어요. 안중근 의사만 너무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안중근 의사를 잘 알아야 되지만 안중근 의사를 도와준 이러한 인물들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문제로 출제를 한 듯 합니다. 이번 기회에 좀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어서 숙무학교는 멕시코에 있죠. 멕시코.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국내와 만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뭐 하와이, 멕시코, 미주 지역 굉장히 많은 곳에서 독립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멕시코에 대한 내용이고요. 뭐 이름까지 얘기하자면 뭐 이근영 정도, 이근영 멕시코 숙무학교. 조선혁명 선언은 워낙 많이 나오는 문제. 신채호 선생.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고, 대조선 국민군단 하와이 박용만이 대조선 국민군단을 만들어서 무장투쟁을 준비했고요. 이게 대조선 국민군단, 뭐 대한인국민회, 대한국민의회 이름들이 워낙 헷갈리다 보니까 연해주만 보고 4번 하신 분도 아마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신한청년당을 결성하고 1918년이죠. 파리강 회의에 참석한 인물은 김규식입니다. 김규식. 인물사 정리 꼼꼼하게 해두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예정이니까 저희가 인물사 특강 준비한 영상 꼭 한번 보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사 전체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꼭 보셔야 돼요. 자, 36번 가볼게요. 1점짜리. 1점짜리일만 하네요. 근현대사에서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신간의 문제죠. 신간의. 자, 키워드는 최대 규모 사회단체, 사회주의 단체 정우회 선언, 이상재 회장, 지회 설립, 1927년에 만들어진 신간회입니다. 31년 해소됐죠. 자, 1번 평양의 자기회사, 또 태극서관, 대성학교, 오산학교, 신민회, 함정으로 잘 나오잖아요. 신간회와 신민회가 이름이 너무 비슷해서 함정으로 출제 많이 하고 있고요. 28 독립선언은 일본, 도쿄, 유학생들. 제국신문을 발행하여 민중계몽에 힘썼다. 부녀자들이 읽는 신문. 그래서 순한글 신문으로 만들어진 제국신문의 경우에는 이종일이 1898년에 만들어요. 이종일. 1898년. 어린이날은 이제 방정환 선생인데, 방정환 선생이 이제 천도교죠. 천도교 방정환. 신간에는 60만세 운동을 계기로 민족일당 운동이 막 일어나면서 1927년 비타협정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연합하여 만들어진 최대 합법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1929년 광주학생 항일운동의 진상조사단을 파견하면서 3.1운동 이후 최대 독립운동으로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하죠. 이게 신간의 특징이었어요. 광주학생 항일운동과 연결시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7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키워드를 좀 봐야 되겠는데요. 신등이 들은 말에 의하면 일전에 외부에서 산림과 원야와 진앙지를 50년 기한으로 일본에게 빌려주는 일을 정부에 청의하여 일본 애들이 땅 빌려가겠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밑에서 두 번째 줄 황무지 개간도 일본이 요구하는데 이걸 막아내겠다. 땅을 보호하자. 보완회 문제 나왔습니다. 애국개몽운동 단체에서 원래는 신민회를 주로 내는데 이번엔 보완회, 즉 출제자가 이번 50회에서 작정을 했음을 알 수가 있어요. 황무지 개간 저지운동, 땅을 보호하자. 보완회. 이 애국개몽운동 단체 하면 보완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신민회 이렇게 4개 단체 우리가 공부하고 오죠. 신민회를 주로 공부하셨다면 앞으로는 보완회,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도 살펴봐야 되는 것을 땅을 보호하자. 보완회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번 백오인 사건은 신민회, 데라우치 총독 암살 모이시도 사건, 조작이죠. 독립문 건립과정, 독립협회. 조선형평사는 형평운동, 우리도 인간이다. 백정들이 진주의 백정들이 주도하여 1920년대 형평운동 단행했고요. 한국중앙총상회는 시전상인들이 만든 단체죠. 시전상인들이 해외, 외국의 상인들에게 저항하기 위해 만든 게 한국중앙총상회가 되겠어요. 그 다음 한국협회는 보부상 단체죠. 고종황제가 한국협회를 통해 독립협회를 또 제거하기도 합니다. 단체들 문제가 나왔고 보완회가 나왔어요. 헌정연구회, 대한자강회 함께 알아두세요. 신민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신민회. 앞으로 이제 다음 회차를 대비해야 되니까 이 필기를 좀 해놨습니다. 38번 가보겠습니다. 가전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전투도 굉장히 잘 출제를 하는데 김좌진 북로군정서군이란 키워드를 주지 않았고요. 강근호, 백운평, 어랑촌, 고동화 전투로 이야기를 했어요. 다행히 이거 있네요. 북로군정서군. 청산의 전투잖아요.
6일간의 전투. 김좌진 장군의 북로군정서군과 홍범도를 비롯한 다양한 독립군의 연합작전. 대한독립군, 대한국민군 등이 연합하여 참여하였다. 청산리 전투 정답 5번이 되겠고, 일종의 좀 이렇게 보면 신유형. 원래 내던 스타일이 아니라 좀 새로운 시도가 일어났습니다. 1번, 중국 호로군과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이것은 한중연합작전이고요. 한중연합작전이고, 김좌진 장군이 아니라 여기는 지청천 장군이 이끄는 한국 독립군이죠. 잘 나오죠, 이거. 중국 호로군과 한국 독립군이 연합하여 쌍성모 대전자령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북만주 지역. 2번, 미국 전략정보국 OSS의 지원을 받은 것은 한국 광복군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에 영향을 준 것은 3.1운동이죠. 1919년. 청산리 전투는 1920년이에요. 조국 광복회 지원 아래 유격전으로 전개된 것은 동북항일연군. 김일성 부대라고도 하죠, 우리가. 30년대. 정답은 5번. 청산리 전투에 대한 내용이고요. 각각의 독립군의 활동 내용은 단독 문제 정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꼼꼼하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요. 알았던 문제, 맞췄던 문제. 나 38번 맞았지롱 이러고 넘기지 마시고 보기에서 몰랐던 거 반드시 노트에 필기하셔서 암기를 하셔야 실력 점검을 넘어서서 여러분 실력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아시겠죠? 39번 가보겠습니다. 인물사 문제 나와 있어요. 정말 많죠, 인물사가. 이번에 인물사를 정말 많이 냈어요, 50회. 근현대사 인물사. 여기도 인물사가 되겠어요. 국회의사당 중앙홀에 있는 누구의 흉상입니다. 안창호 양기탁과 함께 신민회를 조직하였고 삼원보로 건너가 경학사 신흥강습소 설립을 주도한 인물 이동영입니다. 이동영. 한능검에서 자주 다룬 인물이기도 해요. 1번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맡았다. 자, 이게 국회잖아요. 의회. 그러니까 국회 홀에 동상이 있죠. 이동영입니다. 1번 정답이고요. 2번 임병찬. 한국 독립운동지 열사 박은식 선생이네요. 박은식. 일제패망과 광복에 대비하여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였다. 국내 조선건국동맹을 결성하고 광복 직후에 조선건국준비위원회로 이름을 개칭하게 되죠. 여운형이 되겠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고종의 특사로 파견된 인물은 이준, 이위종, 이상설이 되겠어요. 이상설 선생은 이제 연해주에서 활동을 하십니다. 연해주. 근데 이동영 선생은 지금 문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간도, 삼원보 지역이에요. 서간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40번으로 가볼까요? 밑줄 그은 이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40번. 자, 이 40번 문제는 중요합니다. 기존에 출제가 된 적도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 1931년 강주룡이 을밀대 고국 농성을 하면서 노동 상황의 열악함을 알린 사건 아닙니까? 강주룡 을밀대 사건. 인물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이에요. 여성 강주룡의 을밀대 고국 농성 사건. 을밀대 사건. 한능검에서도 당연히 다뤘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니까 31년 이후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고요. 제가 직전 총정리 라이브 특강 때 1번 말씀드렸어요. 노농총동맹이 1927년에 노동과 농민으로 분리가 된다고 했죠. 노농이었다가 노동과 농민으로 요렇게 쪼개진 게 27년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7년이고요. 전국 단위 조직인 조선노동공제회는 1920년에 조직이 되고 전시징용 언제예요? 30년대 이후잖아요. 30년대, 40년대잖아요. 정답은 3번이죠. 이후니까. 3점짜리지만 가장 뒤늦은 거. 이거 3번밖에 없잖아. 4번, 이거 회사령 1910년대고. 일본인 감독의 한국인 구타 사건을 계기로 원산 노동자 총파업 1929년이죠. 비슷한 걸로. 이거는 신간회가 지원해줘요, 여러분. 필기. 신간회가 원산 노동자 총파업 지원 또는 뭐 조사 이런 거 합니다. 그 다음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입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아직 신간회가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이거 성공했어요? 성공했습니다. 이거 23년 암태도 소작쟁이. 문제는 강주령 을밀대 사건 나올 만한 문제다 보니 별표는 넣지 않겠습니다. 자, 10문제 남았어요. 10문제. 다음 지역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근현대 역사 투어. 아, 이거 진짜 좋은 문제였어요. 이게 저는 역시 최재형 선생처럼 이런 문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을 문제풀이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유관순 열사 사적지, 독립기념관, 누가 봐도 천안이에요. 근현대사 지역사 문제고요. 유관순 열사 사적지와 독립기념관 천안입니다. 쉽죠? 근데 여러분, 천안에 위안부 묘역 망향의 동산도 있습니다. 망향의 동산. 기회가 되신다면 역사 투어 망향의 동산 한번 가서 우리가 인사 한번 드리고 절 한번 드리는 것도 아주 좋겠죠. 친일파 연구의 선구자 임종국 선생 흉상도 천안에 있군요. 이런 걸 우리가 또 새롭게 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정답은 천안 지역. 어렵지 않죠. 유관순 열사 아우네 장터에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다. 3번 정답입니다. 1번 제주 4.3 사건. 오페레트는 충남 예산 도굴시도. 강우규가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 투척했다. 총독은 서울에 있겠죠. 서울역입니다. 이거 서울역. 이 당시에는 뭐 경성이라고도 했죠. 5번 나왔네요. 이거 암태도. 암태도는 전남 신안에 있어요. 신안군. 신안군 암태도 소작쟁이. 지역 문제 출제가 됐군요. 42번 가볼게요. 자, 인물사 또 나왔습니다. 쏟아집니다, 지금. 근현대사 문화파트가 되겠고요. 문화에서도 인물사. 이거 직전 총정리 때 제가 살짝 다뤘는데 상록수, 심훈이잖아요. 심훈. 오, 그날이 오면 이거 심훈이잖아요. 1번이죠. 자, 토월회. 근대극 형식을 도입한 토월회는 박승희입니다. 박승희. 박승희의 토월회. 혹시라도 모르죠. 또 새롭게 재조명을 시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토월의 박승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아리랑은 뭐 공부 많이 하시죠? 20년대 나온규. 조선상고사 하면은 고대사 연구를 하신 민족주의 사학자 신채호 선생. 자, 소설 고향. 요게 좀 헷갈렸을 것 같은데 시문이 그날이 오면이고요. 고향은 이기영이에요. 이기영. 정리해 두십시오. 정리해 두십시오. 정리해 두십시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주세요. 발음이 막 꼬이네요. 발음이 아니. 정리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인물사 많이 나옵니다. 43번. 다 왔어요, 이제. 저도 이제 힘내겠습니다. 43번.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게 아마도 우리말 큰 사전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헷갈리셨을 듯 합니다. 조선말 큰 사전은 곧 우리말 큰 사전이에요. 조선어학회죠, 조선어학회. 색깔이 갑자기 노랑으로 갈게요, 그냥. 조선어학회. 1930년대. 조선어 연구회가 발전을 해서 조선어 학회가 되었고, 조선어 학회에서는 뭐 했습니까? 우리말 큰 사전 편찬 시도,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이런 내용들 단행했습니다. 한글 맞춤법 통일한 제정, 2번 정답이죠. 1번 국어문법서인 대한문전을 편찬하였다. 요거 이제 최강욱으로 제가 했다가 지금 재촬영 중이거든요. 이 대한문전 6일준입니다. 6일준. 예쁘게 써야지. 6일준. 업문지는 정답 아니에요. 조선 후기잖아, 이거. 유희. 조선 후기. 유희. 한글 연구를 목적으로 학부활에 설립되었으며 주시경 중심으로 철자법을 연구한 거 묶어서 국문연구소. 이번에 이게 문제가 참 출제자분들이 고민을 많이 한 걸 알 수 있어요. 원래 조선어학회는 조선어 연구회랑 섞어놓잖아요. 20년대 연구회, 각야날 제정. 근데 조선어 연구회와 학회를 섞어놓은 것이 아니라 국문연구소를 2개나 넣어놨습니다. 꼼꼼하게 봐야 된다는 거 파악하실 수 있겠어요. 44번 가볼까요?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연통제, 교통국,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이봉창.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제네요, 이거. 대한민국 임시정부 흐름이에요.
더 이상 독립공채 문제로 안 내겠다. 더 이상 삼권분립 최초의 민주공화제 안 내겠다. 흐름을 알아라. 이렇게 냈네요. 연통제가 지금 박살나고 있는 모습이죠. 1919년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20년대 초에 연통제가 발각이 됩니다. 1920년대 초. 그래서 외교 독립도 안 되고 임시정부가 막 이렇게 혼란의 카오스에 빠지잖아요. 창조파, 개조파 뭐 이런 거 등장하고 또 왜 국민대표회의 전에는 무장투쟁파가 또 있었고 그쵸 현상유지파가 있었고 근데 이봉창 의사는 침체기에 빠진 임시정부를 다시 좀 재건을 하고 다시 널리 알리기 위해 1931년에 만들어진 한인애국단에서 1932 이봉창 의거가 단행됩니다. 한인애국단이죠.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아마도 임시정부의 침체기 이야기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1번 자주 나와요. 대동단결선언 1917년이에요. 자주 나옵니다. 2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 성명서 대일선전 포고 빵 때린 거 1941년. 김구 이시영 등이 항저우에서 한국국민당 이게 한국국민당이 임시정부 여당이었다가 후에 조소왕과 지청천과 손잡으면서 당을 3당 합당으로 한국독립당으로 개편을 합니다. 한국독립당이 되기 전에 한국국민당은 1935년에 만들어져요. 김원봉 선생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김원봉은 민족혁명당으로 이제 이어지고 한국광복군이 창설되었다. 1940년 충칭이죠.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 1923년. 연통제가 발각되고 임시정부의 방향성을 놓고 23년 국민대표회의가 개최되었다가 결렬 침체기 한인애국단. 5번이 정답이었어요. 임시정부 흐름 디테일하게 공부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더 이상 독립공채, 연통제, 교통국 이런 것들만 보지 마시고 흐름 파악도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임시정부 문제 또 나왔네요. 1940년대 충칭에 정착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조소왕 선생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발표합니다. 임시정부 인물사 문제네요. 또 인물사. 건국강령 초안 누구 바탕으로? 삼균주의 조소왕. 임시정부 근현대사 공부하시는 분들 이 정도는 뭐 다 공부하시잖아요. 대한민국 건국을 준비하기 위해 활동한 단체로 국내에 있는 조선 건국동맹, 화북지방의 조선 독립동맹, 충칭의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 다음 미국 지역의 재미 한족연합위원회, 이게 임시정부 지원해준 단체, 이런 단체들이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고 임시정부는 조소왕의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건국강령을 만들어냅니다. 1번 대성학교 흥사단 하면 안창호. 2번 대한광복회 1910년대 박상진. 조선혁명 간부학교를 세워 독립군 양성하였다. 김원봉. 예쁘게 써야죠. 그래도 김원봉. 재촬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좀 빔 이 크기 사이즈가 조금 달라진 거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5번 조선사회경제사에서 식민주의 사학의 정체성 이론 반박 백남은. 역사는 말이야 보편적으로 함께 발전했어. 우린 머물러 있지 않았어. 백남훈의 사회경제 사학이 되겠습니다. 4번이 조소왕이었어요. 자, 46, 47번 별표입니다. 이거 어려웠습니다. 저는 이제 현대사 강의 항상 할 때마다 현재 대한민국의 헌법, 9차 개정헌법이거든요. 현재 이 개정헌법 1차, 2차, 3차, 4차 쭉 9차까지의 개정헌법 내용을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헌법은 우리의 인권,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보호받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게 헌법입니다. 헌법 내용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어려웠습니다. 사료로 나왔어요. 자, 가부터 한번 가볼게요. 자, 국민이 직접 뽑는데요. 직접 선거로 선출하겠다. 또 재선에 의해 1차 중임할 수 있다. 자, 민의원 참의원으로 구성된다. 이거와 함께 직접 선거. 이 부분만 간접 선거를 직접 선거로 개정을 한 가는 1952년 발췌 개헌이에요. 6.25 전쟁 혼란한 틈을 타서 발췌 개헌을 단행했죠. 그리고 나는 밑에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 헌법을 개정한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에 한해서 영원히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이거 4.4.5입 개헌이죠. 1954년. 이게 키워드예요. 붙이기. 4.4.5입 개헌. 자, 그럼 문제 가보겠습니다. 1번. 재헌국회가 아닙니다. 재헌국회는요, 임기가 2년이에요. 2년. 1948년 재헌국회가 만들어지고 50년에 재헌국회 끝납니다. 2대 국회에서 만들었죠? 그리고 52년이니까 2대 국회지, 2대 국회. 2대 국회의원들이 야당이 되고 당선이 되니까 간접선거로 대통령, 2대 대통령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승만이 그 부분만 발췌해서 직접 선거로 개정을 하게 됩니다. 2번, 계엄령 아래 국회에서 기립표결로 통과되었다. 전쟁 중에. 혼란한 시기, 계엄령을 때려버리고 기립표결. 2번 정답이었어요. 3번은 뭐죠? 3번은 유신헌법.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헌법. 대통령이 국회의원 3분의 1 추천 조항을 담고 있다. 지금 여러분 태국이 민주화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태국은 우리 유신헌법처럼 총리가 막 국회의원 막 임명합니다. 내각을 막 구성하고. 독재 정권이에요. 지금 태국이.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이유를 유신헌법과 좀 비교해서 보셔도 괜찮습니다. 4번 대통령 선거인단의 간접선거 7년. 7년간 선제 이거 전두환이죠. 전두환의 8차 개헌이에요. 8차 개헌. 호원 동지의 결선. 이게 아마 함정으로 생각하셨을 건데 호원 철폐 독재 타도 때문에 호원이란 단어만 보시기 때문에 이건 헌법을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 되겠고요. 4.4.5입 개헌으로 초대 대통령이 영원히 집권하게 되자 뜻을 함께하고 있는 민주투사들이 호원동지회를 결성해서 4.4.5입에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범야당 연합이에요. 언제라고요? 4.4.5입 이후입니다. 이거. 4.4.5입 이후. 4.4.5입 이후라서 시기가 맞지 않고 발췌개헌 정답은 2번이었어요. 자, 47번은 이 사이에 들어갈 거. 중화인민공화국. 자, 공산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수교를 시작한 건 노태우 정부죠. 노태우 정부. OECD 가입은 김영삼 정부.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 베트남 파병이 시작되었다. 60년대 박정희 정부. 60년대부터 70년대까지 이어지고요. 판문점에서 6.25 전쟁 정전협정 1953년 7월 27일. 이 사이에 들어가는군요. 6.25 전쟁을 또 이렇게 내놨네요. 진짜 어려웠네요. 4번입니다. 5번. 요거 함정이에요. 한미상호 방위협정까지만 나오면 6.25 전쟁 끝나고 나서 주한미군을 다시 데리고 들어오는 한미상호 방위협정이고 여기 원조 들어가죠. 트루먼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말이야 강력한 군사지원보다 경제재건이 먼저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원조를 먼저 해줘요. 1950년 1월 달입니다. 이거. 1월 달 트루먼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 사이에 체결한 협정 원조 지원입니다. 군사 지원이 아닙니다. 이 함정이었죠. 아마도 이제 다 풀어두신 분들이 뭐야 6.25 전쟁과 다 둘 다 관련인 것 같은데 뭐지 아마 이런 함정에 빠지셨을 텐데 이번 기회에 원조 협정이 50년 1월에 있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48번 46, 47번 진짜 어려웠고요. 48번 자, 정부 정책이네요. 이건 항상 나오는 문제. 대한민국 각 정부 정책 문제입니다. 키워드는 월드컵 개최, 2002 월드컵, 김대중 정부 문제 나와 있어요. 키워드 월드컵, 부산 아시안게임. 1번, 호주제가 폐지되었다. 우리나라 호주제, 남녀 불평등한 이런 제도가 폐지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발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민주주의도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진행 중이고 인권 보장도 진행 중입니다. 완성 단계가 아니에요. 그럴수록 우리가 역사 공부를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걸 통해 교훈을 얻어야 되겠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자, 호주제 폐지는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정부. 2번, 대학 졸업 정원제입니다. 졸업 정원제를 딱 정한 것은 전두환 정부가 되겠고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노무현 정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게 김대중 정부. 복지제도의 강화.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하면 복지제도의 강화, 인권 향상 이런 큰 틀로 좀 살펴보시면 좋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김대중 정부.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 원래 시험 봐서 중학교 들어가야 되는데 의무교육으로 바꿨다는 뜻이고 박정희 정부가 되겠어요. 각 정부의 특징 중요하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나올 게 나왔죠. 노무현 정부가 좀 이렇게, 또 김대중 정부도 나왔기 때문에요. 새로운 보기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49번은 뭐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4.19, 5.18, 정정할게요. 4.19, 5.18, 6월 민주항쟁, 이 셋 중에 하나 반드시 나오죠? 3.15 이거, 3.15 부정선거 때문에 이것이 4.19 혁명으로 이어집니다. 1번,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하여 일어났다. 한일 국교 정상화, 한일 협정은 1965년이고요. 이거에 반대해서 일어난 것은 1964년 6.3 시위입니다. 2번, 호헌철폐 독재 타도 1987년 6월 민주항쟁. 결국 6.29 민주화 선언을 통해 9차원법 개정, 직선제 개정을 성공시키죠. 3번, 대학 교수단의 대통령 하야 요구, 퇴진 요구, 4.19 혁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3.1 민주 구국선언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면서 1976년에 민주투사들이 발표를 하게 됩니다. 5번은 6월 민주항쟁.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서 이거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 되겠어요.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자, 50번도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살펴볼 만한 내용이고요. 당연히 이제 한능검 교재에는 이런 것들 다 넣어놨어요. 다 있죠. 현대사에서 살펴봐야 되는 건데, 우리 시민들을 서울 시민들을 좀 이렇게 도시개발을 위해서 광주로 이전을 시킵니다. 광주로 이전을 시켰는데 여기가 약속이랑 다르게 시설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위를 일으켰어요. 이 광주 지역에서 광주 1970년대, 1971년인데 정확하게 광주 박정희 정부 때 경기도 광주로 서울 시민들을 이주시켜서 발전을 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을 단행했다가 엉망진창이고 형편없다 보니 시민들이 시위를 일으켰고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명명을 합니다. 정말 무고한 시민들이 또 큰 피해를 입고 또 뭐 불에 타거나 경찰들도 피해를 입었던 사건. 71년이니까 박정희 정부의 특징이죠. 또 괜히 또 오해하시겠다. 색깔 혼자 다르다고. 똑같이 맞출게요, 제가. 노란색으로 갑니다. 박정희 정부. 1번.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하였다. 유엔 동시가입 노태우 정부. 우리가 하도 공부 많이 해서. 14남북 공동선언 2차 남북정상회담의 노무현 정부.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서명 노태우 정부.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이 북한이 비핵화 선언을 탈퇴해버리죠. 남북조절위원회 박정희 정부. 4번. 함께 7.4 남북 공동성명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자, 요거 중요합니다. 개성공업지구 건설에 착수하였다. 이제 준비를 하겠다. 착수는 김대중 정부예요. 근데 이제 삽질하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 거. 이걸 착공이라고요. 착공은 노무현 정부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한능검에서 이렇게 나오면 좀 섭섭해요, 저는. 이거 공무원에서 다뤄야 되는 문제인데. 공무원 한국사 문제가 나왔어요. 물론 정답은 박정희 정부니까 풀 수는 있지만 요건 좀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와버리면 진짜 우리 일반인들의 역사 함양과 교양 함양 목적이라고 했는데 이거 좀 공부를 좀 열심히 진짜 미친 듯이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약간은 좀 실망스러운 한능검 출제자분께 좀 실망스러운 문제이기도 해요. 착수라는 표현을 쓰다니. 야, 합의하였다로 끝내시지. 착수라는 표현에서 뭐지? 아마 하셨을 것 같고요. 박정희 정부는 4번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역대급 난이도의 50회 심화 80점을 넘어야 1급을 받는 정말 어려운 시험 문제 해설 강의 마무리하겠습니다. 뒷부분에 좀 제가 마음에 안 드는 해설 강의가 있어서 재촬영을 통해서, 물론 앞 촬영한 내용이랑 복장일부를 똑같이 맞춰 입었거든요. 빔 사이즈는 약간 달라졌지만 훨씬 더 자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막 이렇게 실수를 한 게 있다면 댓글로 가감없이 또 말씀해 주십시오. 항상 이렇게 좀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러한 이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이 대비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부단히 더 노력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고요. 이제 남은 것은 노트에 옮겨 적은 내용 여러분 필기하시면서 암기하시면서
실력 점검을 넘어 실력 향상까지 될 수 있는 그런 해설 강의가 됐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꿈을 항상 응원하면서 더 발전하는 저희 한국사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